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구속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정농단 재판은 숨 쉴 틈 없이 진행돼 왔는데요. 오늘 재판장에서 최순실 씨는 처음 봅니다 라는 말을 3번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처음 보았기에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자, 최순실의 발목을 잡은 국정농단 사태의 3가지. 첫 번째, 조카 장시호 씨. 두 번째,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태블릿 PC. 그리고 5만 원 뭉치. 이 3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자, 그러니까 법원의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왜 공개가 된 겁니까? 저 태블릿 PC 하면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최순실 씨한테 이것에 관련해서 당신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태블릿 PC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켜서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내용물 태블릿 PC 이 외관상을 보고 당신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를 법정에서 오늘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태블릿 PC가 논란이 된 건요. 재판에서뿐만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앞서서 논란이 이미 됐습니다. 그 태블릿 PC 그거 원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이것이 최순실 씨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문서가 그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자,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저 논란이 똑같이 오늘 법정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이경재 변호사 사이에서 아니 검찰한테 왜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냐. 검찰에서는 이제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이거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얘기, 약간 뭐 기싸움적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검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이 촬영이 되면 이걸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데 누가 봐서 굉장히 괜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의 시비거리죠? 그건 모르죠. 검찰의 주장이니까요. 네. 진짜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부에 이제 유출이 되면 예를 들면 빨간색 태블릿 PC면 외부에서 최순실 씨 평소에 쓰는 거 내가 봤을 때 파란색인데 아하. 빨간색을 가져왔으니까 검찰은 거짓말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놔둘 걸 좀 걱정이 돼서 검찰은 이제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님 이거죠. 아니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외관인데 네. 이 외관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이제 이경재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단적으로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들이 지금 태블릿 PC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즉 최순실 씨 지금 뭐냐면 모든 것이 저 태블릿 PC로 시작됐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뭔가 조작된 것이라 밝혀지면 모든 증거가 차차차차 무너져서 나는 무죄고 이것은 정치 공작으로 한 사건으로 끝낼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검찰은 그게 아니라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맞고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버려도 공소유지하고 유죄를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의 중요도에 대한 양쪽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 거죠. 네. 자, 국정농단 재판 내내 최순실 씨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조카 장시호 씨입니다. 근데 어제 장시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자, 어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무용량 나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알려줬어요. 무역에 대해서 신경 좀 무역 한마디만 해주세요. 장시호 씨가 어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는데 뭐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변호인이 최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들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장시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10살 된 아들이 자기 때문에 친구와 싸웠다. 너희 엄마 감옥 갔다 왔다면서 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서 물을 뿌렸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식이 자기 때문에 낙인 찍힌 것 같아서 맨날 울었다라면서 아들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족까지 팔아먹었다. 아이스크림 받아 먹고 자백했느냐는 조롱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장시호 씨한테 아이스크림을 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백하게 된 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용기를 낸 거였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 옆에서 이 얘기를 이제 변호인이 하니까 장시호 씨가 운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더 커서 그렇게 된 거고 자신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제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뉘우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소속수 국장님. 네. 지금 또 최순실 씨의 발목을 잡은 마지막 세 번째가 5만 원권 돈다발입니다. 그 돈 어떤 돈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해 그 9월 달 일인데요. 네. 그 9월 1일 날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이름으로 해가지고 삼성동에 아파트를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9월 3일 날 독일로 이제 최순실 씨가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출국하기 전에 잠깐 살았던 곳인데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이 부동산 업자한테 이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이제 750만 원짜리 집인데 이것을 그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약을 할 때 아니 이상하다 뭐 사모님 왜 불편하게 현금으로 하십니까? 그냥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네. 최순실 씨가 오히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계좌이체 하냐 현금으로 그냥 드리겠다 했는데 요즘 세상에 다 계좌이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계약 당일 9월 1일 날 최순실 씨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 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 그 많은 현금을 가져와서 현찰로 계산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 1억 5천 그리고 월세까지 냈다고 하면 한 1억 한 5,700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결국 국정원이 상납한 그 돈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상에 누가 요즘 계좌이체를 하느냐라고 발끈했던 최순실 씨. 지난 1월 달에요. 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어떻게 돈을 가지고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이 독일에서 8조라는 거를 돈을 갖고 갈 수 있으며 수십 개의 그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최순실 씨의 목소리를 다시 방송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발목을 붙잡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향후 최순실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각기 이 세 그룹으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단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MH그룹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권 문제를 제기한 그 그룹이죠. 그 그렇죠. 단체인데 지난번에, 예. 그쪽에 토론회에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MH그룹과의 연결고리가 결국엔 도태우 변호사였던 겁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네.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다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댓글 사건 수사가 박 전 대통령 당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복구시키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막 이제 펼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아니 변호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얘기를 왜 외국 나가서 하느냐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MH그룹
법과의 연결고리를 도태호 변호사가 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지 그룹에서 MH그룹을 선임을 했고 네. 거기에서 아마 도태호 변호사를 섭외해서 오늘 패널로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수면 위로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는데 선임 12일 만에 12만 쪽의 자료가 조용히 전달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12만 쪽의 자료 굳이 조용히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신상 노출 때문에 그렇죠. 국선 변호인이 누군지. 그럼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원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사건이 사건 번호 딱 치면 이제 변호인 밑에 이제 대법원 사건부에서 보면 국선변 이름 다 나오거든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아직 그걸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쳐봐서 누군지 알면 또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선 변호인 같은 건 선정을 하는 거지 본인이 하겠다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괜한 어떤 불이익을 줄까봐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검찰에서 사건 기록 갖다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거 원래요. 기록을 변호사들이 가서 복사해야 돼요. 네. 12만 쪽을요. 어떻게 복사합니까? 근데 이 복사도요. 이게 철근으로 묶거든요. 네. 그걸 풀어가지고 전자복스 이게 쫙쫙쫙쫙 돌리면 되는데 네. 그럼 기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럼 직원들이 가서 이 12만 쪽 하나씩 복사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겠네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차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국선변호사도 배려를 한 거죠. 네. 왜냐면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복사할 때는 그거 철근 풀어가지고 자동 복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안에서는 분실이 안 되니까. 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이 기록이 방대하다는 걸 단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에피소드.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이네요.